오늘 치료해볼 아이는 이 아이인데요. 줄기를 살펴보니 줄기가 많이 물러 있었습니다. 일단은 흙 속의 뿌리 상태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화분을 반드시 엎어봐야 하는데요. 흙에서 식물을 꺼내실 때, 특히 이렇게 무른 식물을 꺼내실 때에는 약해진 조직체가 손상되지 않도록 더욱 조심해서 다루셔야 합니다. 흙에서 꺼낸 모습인데요. 벌브와 뿌리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쪽이 뿌리고 여기가 벌브인데요. 이제 벌브를 잘 만져보시면 무른 부분은 물컹물컹한 느낌이 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녀석은 좀 다행스럽게도 이 무른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조직체도 단단하고 색깔도 괜찮아 보입니다. 일단은 좀 더 자세하게 상태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이 뿌리에 묻어있는 흙과 이물질들을 제거해 주셔야 하는데요. 그럼 흐르는 깨끗한 수돗물로 세척을 해보겠습니다. 물이 너무 차갑거나 압력이 너무 세면 뿌리나 조직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정도의 물을 준비합니다. 뿌리를 세척하실 때에는 손으로 가볍게 문질러서 까맣게 무른 부위는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세척해 가면서 썩은 뿌리는 깨끗하게 제거해 줍니다. 이렇게 두꺼운 뿌리는 보통 주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을 감싸고 있는 이 까만 껍질을 살살 문질러 보시면 이렇게 벗겨지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껍질은 벨라멘이라고 하는 뿌리의 껍질로서 뿌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이 벨라멘이 썩으면 이렇게 검게 변하는데요. 이것을 흐르는 물로 가볍게 씻어내면서 벗겨주면 안쪽에 깨끗한 뿌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세척하시면서 뿌리뿐만 아니라 벌브 부분에 무른 이물질들도 함께 제거해 주시고요. 한층 깨끗해진 모습입니다. 이렇게 세척을 하고 나면 어느 부위가 문제였는지 더욱 잘 볼 수가 있는데요. 뿌리는 이렇게 세 가닥이 남았네요. 바로 이 위쪽이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네요. 만져보면 물렁물렁한데요. 한눈에 보아도 무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름이 발생한 주변을 살펴보면 검게 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요. 이 검은 것들은 가급적이면 뾰족하고 예리한 도구를 사용하여 제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도구로는 주로 커터칼이나 핀셋 등이 있는데요. 구하기 쉽고 다루기도 쉬운 도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항상 도구는 소독을 하여 사용합니다. 일단 먼저 검게 괴사된 조직을 조심스럽게 긁어내어 제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무름이 발생한 부위는 손으로 가볍게 눌러보면서 어느 정도까지 무름이 진행되었는지를 판단하셔야 하는데요. 일단 무름 부위는 잘라내야 합니다. 다행히도 안쪽은 감염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만약 안쪽 물관까지 감염이 되면 안쪽 단면까지도 검게 변합니다. 밝은 색상의 식물의 경우 무른 부위가 눈으로 보이지만 이렇게 어두운 색상의 식물의 경우엔 손으로 만져보시면서 어느 정도 판단하셔서 잘라내셔야 하는데요. 긴가민가 하실 땐 위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조금 넉넉하게 잘라내셔도 괜찮습니다.
저의 판단으로는 이 세 가닥의 뿌리 중 하나가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았는데요. 다른 두 가닥의 뿌리로도 충분하다고 생각되어 잘라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처음부터 잘려져 있던 단면인데요. 혹시 모를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저 같은 경우는 깨끗하게 다시 잘라냅니다. 그리고 물기를 살짝 제거해 주시고요. 균 침투를 차단하기 위해 기호날을 발라줄 건데요. 이 기호날은 구하기 매우 쉽기 때문에 제가 즐겨 쓰는 분재 연고입니다. 기호날은 외부의 균 침투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완전히 마르기까지는 꼬박 하루가 걸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도포한 부위가 하루 동안은 물에 닿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밖에 또 사용할 수 있는 비슷한 용도의 약재들이 많은데요. 저는 대표적으로 이 제품을 종종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건 농약이기 때문에 사용하시기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또 농약사에 방문해서 구매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 농약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데요. 주로 탄저병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균 침투 예방을 위해 적은 부위에 도포할 때에는 1:1 정도의 비율로 물에 개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농약은 비침투 이행성 살균제의 일종인데요. 말 그대로 식물 조직 내부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겉에 도포해 주어 외부의 균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외부의 균 침투를 차단하고 예방한다는 목적으로는 기호날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이 농약 역시 마르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요. 벌브를 구석구석 살펴보시면서 추가적으로 제거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제거해 줍니다. 감염 의심이 되는 부분은 위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가급적 제거를 해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저는 기존 기근이 있던 자리가 까맣게 되어 있어서 추가로 제거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긁어내거나 자른 부위는 소독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농약은 예방 효과도 있지만 살균제 역할도 하기 때문에 상처 부위에 가볍게 도포해 주었습니다. 이제 약 15분간 말린 후 저는 물 삽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물 삽목을 선호하는데요.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가장 큰 장점으로는 문제 발생 시에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번 케이스는 다행히도 조직의 안쪽 부분은 감염되지 않았었는데요. 만약 안쪽까지 감염이 된 상황이라면 지금과는 다르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안쪽까지 감염된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영상을 제가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도 하나씩 배워가면서 만들어가는 채널이라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